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크로스 한번 하죠. 안 맞아. 와 진짜 우리 얼마 만에 완전체로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네. 저희가 다른 일정들 뭐 네. 동계훈련도 갔다 오고 여러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계속해서 그냥 혼자서 찍었는데 역시 같이 있어야 좀 든든하네요. 네, 제가 내일 사실 출장을 가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조금 찍어놓고 가려고 네, 나왔습니다. 좋네요. 네. 자, 이제 2023년 K리그1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 날이죠. 울산과 전북 현대가 더비로 화려하게 막을 올리는데요. 올해는 이 겨울 월드컵 여파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동계가 또 길었고 그래서 팬들의 갈증도 좀 긴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개막을 앞두고 각 팀들의 스쿼드 상황 한번 돌아봐야겠죠. 저희의 동계 킬러 콘텐츠 뭡니까? 스쿼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맘때쯤 네, 한 올해로 3년째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희도 이거 하면서 좀 공부가 되고 네. 예, 이러면서 와, 좀 기대감도 올라가고 같은 기분 팬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시간 지난 시즌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울산 현대 스쿼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울산이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할 만한 전력인지 차분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올겨울 인앤아웃부터 보겠습니다. 네. 변화의 폭 크지 않는데요. 일단 외국인 선수 진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레오나르도, 아마노가 나가고 대신 보야니치, 루빅손, 에사카가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K리그 수준급 자원인 주민규, 김민혁이 더해졌고 강윤구와 조현택이 임대를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네. 나간 선수 중에는 원두재, 김민준의 군입대가 눈에 띄고요. 경기에 나섰던 자원 중에는 고명진, 신영민, 오인표, 최기훈, 김현우 정도가 팀을 떠났습니다. 울산은 이번 겨울을 통해 선수축이 더욱 콤팩트해진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 포지션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골키퍼부터 볼까요? 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티현우 조현우라는 확실한 넘버원이 있고요. 베리 나이스. 네. 조수혁이 뒤를 받칩니다. 뭐 조현우야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리그 최고의 골키퍼고 조수혁 선수 역시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당시에서 보듯이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의 몫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리그 최고의 넘버 2가 아니겠습니까? 울산의 골키퍼는 걱정이 없는 포지션입니다. 여기에 민동환, 설현빈까지 그대로 자리하면서 양과질에서 최고의 스쿼드를 구축했는데요. 사실 올겨울 제일 특징 중에 하나 뭡니까? 골키퍼의 변화가 많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특히 상위권 팀들의 골키퍼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 울산은 타 팀과 달리 변화 없이 원래도 좋았던 이 골키퍼진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타 팀에 비해서 좀 우위가 두드러 보이는 포지션입니다. 네. 만약에 저는 울산이 2연패를 할 수 있다면 골키퍼에서 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합니다. 자, 중앙 수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앙 수비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김현우와 김태현 선수가 나갔지만 사실상 전력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중앙 수비는 울산의 자랑 중 하나죠. 지난 시즌 중에 이 정승현이 가세를 하면서 더욱 클래스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사실상 영입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예, 뭐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수잖아요. 네. 복귀하자마자 지난 시즌 K리그1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던 김영권은 지난 시즌 중반부터 다소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이게 빡빡한 일정에 따른 체력 저하가 좀 컸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좀 했었고요. 네. 하지만 월드컵에서 보듯 김영권 여전히 정상급 수비수. 미안해요. 올해는 또 그보다 또 일정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량 저하가 두드러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정승현 뭐 말씀드린 대로 후반기에서 보듯 K리그 정상급 센터백이거든요. 뭐 속도, 높이, 운영 뭐 빠지는 구석이 없습니다. 왼발의 김영권 또 오른발의 정승현 이 구성면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김기아, 임종원 선수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백업 카드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백업이 김기현과 그러니까. 임종원입니까? 그 두 선수 모두 다소 기복이 좀 있긴 한데 여전히 네.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올해 신인으로 입단한 이상혁 선수도 23세 대표팀 경력이 있을 정도로 아주 수준 있는 대학 무대에서는 알아주는 선수였습니다. 센터백이 부족한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울산은 행복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정승현을 제외하고 나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센터백이 또 포지션상 좀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면 올 시즌도 울산의 중앙은 든든할 전망입니다. 여기 또 여름에 장현수 추진한다는 얘기 계속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두터워질 수도 있습니다. 야, 호날두와 뛰다가 네, K리그 오는 장현수 영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측면 수비는 이제 들어온 선수는 조현택
부천에서 정말 좋았죠. 그리고 장시영 선수가 있고요. 나간 선수는 오인표, 김재성 선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 수비는 백업 쪽에만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기존의 3인 체제 지난 시즌과 똑같습니다. 이명재, 김태환, 서령우 여전히 굳건하거든요. 후반기 이명재가 좀 보다 중용되면서 이명재, 김태환 라인이 좀 앞서는 가운데 서령우는 왼쪽과 오른쪽을 오가면서 뛸 전망입니다. 이 전방의 높이와 마무리가 특화된 이 마틴 아담이나 주민규가 서게 되면서 이명재가 아무래도 좀 왼쪽에서 서령우에 비해서는 비교 우위를 좀 보일 것 같아요. 김태환 선수야 뭐 카타르 월드컵 다녀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오른쪽 풀백이고 지난 시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는데 빌드업에 가담할 정도로 축구에 좀 눈이 뜬 모습이거든요. 올해도 오른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변수는 저는 조현택 꼽겠습니다. 조현택 지난 시즌 부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 제일 잘했죠. 예, 파리 올림픽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울산이 많은 임대 제한을 거절하고 복귀를 시킬 만큼 기대를 걸고 있는데 조현택의 공격적 재능에 비해서는 수비가 좀 아직 아쉬운 선수입니다. 실제 이 부천은 3백을 기반으로 이 조현택의 공격적 재능을 적극적으로 살렸는데 울산이 4백을 쓰는 팀이잖아요. 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줄 것인지 게다가 또 조현택이 울산에 많지 않은 22세 자원이거든요. 때문에 기대만큼 해준다면 측면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현택이 자리를 잡는다면 서령원의 오른쪽 붙박이가 될 수 있겠죠. 장시영 선수도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뛴 자원인데 당장 기회를 얻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복귀한 강윤구 선수가 사실 부산에서 윙백으로 좀 뛰기도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네, 수비형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보야니치, 김민혁, 이재욱이 새로 들어왔고요. 원두재, 고명진, 신영민 그리고 이호가 떠났습니다. 원두재가 군에 입대하기로 한 데다가 이제 이희호, 신영민, 고명진 같은 선수들이 뭐 은퇴, 계약 만료 등으로 올 시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네. 울산은 일찌감치 이 포지션에 대안 찾기 나섰는데 그래서 영입된 선수가 바로 보야니치입니다. 당초 울산이 봤던 선수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바이아웃이 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보야니치라는 대여를 품게 됐는데 시장 가치가 200만 유로가 넘어요. 이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K리그에서 볼 수 없는 네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잘 적응한다면 울산은 지난 시즌 이상의 중원을 구축하게 되는데 뭐 볼줄도 좋고 그치? 많이 뛰고 뭐 수비력도 괜찮은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또 김민혁도 삼성과 이선을 오갈 수 있는 검증된 자원이고요. 이 김민혁 선수가 상주 시절 상당히 좋은 플레이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와 있으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울산이 기존의 박용우, 이규성, 김성준의 보야니치, 김민혁이 가세하면서 지난 시즌 수준의 규모와 퀄리티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전역 후 지금 원두재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박용우는 올 시즌에도 울산 중원의 핵이 될 전망이고요. 이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 홍명보 감독이 확실한 눈도장을 찍으면서 중용됐던 이규성은 후반기에 약간 좀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 보여준 경기력을 유지할 경우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고요. 김성준은 뭐 백업으로 요소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다만 울산 입장에서는 좀 수비력이 좋은 정통 수비형 미드필더가 박용우 외에 없다는 건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격형 미드필더에도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아마노가 떠나고 에사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강현구가 더해졌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역시 아마노에서 에사카로 바뀐 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노가 이 지난 시즌 9골이나 넣어주면서 이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대차자인 에사카가 어느 정도 해줄지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평가에서도 에사카가 높았던 데다가 실제 훈련 결과로도 대단히 좋은 선수라는 평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까지 있습니다. 적응이 변수겠지만 어쨌든 울산은 빠른 움직임으로 이 자리에 대한 고민을 털어냈고요. 강윤구도 임대에서 돌아와 백업으로 활약을 할 전망입니다. 역시 이 자리는 지난 시즌 MVP 이청용이 포진해 있잖아요. 다만 에사카가 주전, 이청용이 백업에 가까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코 선수도 이 자리에 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바코도 있구나. 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양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질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역시 에사카의 리그 적응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측면 공격수 보죠. 루빅손이 들어왔고요. 김민준과 최규훈이 떠났습니다. 22세 카드로 쏠쏠한 활약을 펼치던 김민준이 빠지고 루빅손이 들어왔습니다. 루빅손은 제가 지난 울산 이적 시장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준이 떠나고 엄원상이 오기 전에 울산이 직접 접촉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2년간 지켜봤다는 건 그만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겠죠. 루빅손은 기존 울산의
없는 힘있고 많이 뛰는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측면이 강한 울산에 다른 옵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고는 그대로예요. 최기훈이 뭐 이적했지만 황재환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기회를 좀 얻었잖아요. 박호는 리그 뭐 최강의 크랙이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성과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엄원상은 오히려 이동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이제는 득점력의 운영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윤일록도 뭐 백업으로 손색이 없는 선수고요. 이청용이 측면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울산의 측면 올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루빅손이 변수긴 하지만 네. 카드가 많은 편이에요. 아니 이게 창 기자 얘기하면서 보니까요 계속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수들이 막 나옵니다. 그죠? 박호 맞다 박호도 있었지. 뭔지 알죠? 예. 이청용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면서 계속 그러더라고. 예. 계속 튀어나오고 윤일록 얘기 듣고 맞다 윤일록도 있었다. 맞아요. 스쿼드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트라이커는 이제 2는 주민규, 아웃은 레오나르도입니다. 레오나르도가 빠진 공백을 주민규가 메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규는 득점력에 관해서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K리그 최고의 수준의 자원이고요. 지난 두 시즌간 득점 1위, 득점 2위 차지한 선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울산에서 뛰면서 문화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예, 당초만 하더라도 울산이 최전방에 다른 외국인 선수를 고민했었는데 위험 부담을 안고 가기보다는 검증된 주민규 쪽으로 해답을 내렸는데 지난 시즌 후반기 울산 우승 주역이었던 마틴 아담과 함께 울산은 확실한 타깃형 공격수 2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득점력 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이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연계가 잘 되긴 하지만 뭐 빠져들어가거나 뭐 속도를 올리는데 유용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방에 다양한 옵션이 있으면 그만큼 변화를 주기에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같은 색깔의 선수가 2명 있다는 거는 운용 차원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두 선수가 투톱으로 나오기에는 애매하지만 뭐 쓰면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두 자릿수 득점을 책임질 확실한 자원을 품었다는 점에서 최전방 여전히 위력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름에 또 김지현 선수 전역하잖아요. 한층 두터워진 최전방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야 상대 수비수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2세 자원보죠. 네, 조현택 선수가 있고요. 황재환, 강윤구, 이상혁, 장시영, 이재욱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원은 좀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조현택, 황재환, 강윤구는 타 팀에서도 군침을 흘릴 만한 자원이거든요. 하지만 울산의 스쿼드가 워낙 강력하잖아요. 이 시니어 선수들을 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인데 조현택이 변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수비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전 포백으로 나서기 힘들어 보인다고 봤을 때 왜냐하면 이 포백 라인은 경기 중에 변화를 주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예. 수비니까 조직력이 중요하니까 황재환이나 강윤구가 좀 더 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재환 지난 시즌 경기를 좀 나섰다는 점에서 아마 1번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강윤구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시즌 부산 임대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괜찮지만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역시 울산의 22세 자원이라고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명보 감독이 올해도 한 명만 쓰고 교체 카드를 3명만 하는 전략을 쓸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강윤구 선수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큰 부상을 한번 당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정말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그 천재성을 올 시즌에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얘기 들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역시 울산이다 싶습니다. 사실. 네.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조용한 겨울을 보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스쿼드를 뜯어놓고 보잖아요. 네. 각 포지션에 모두 정상급 전력을 구축한 게 팩트입니다. 정리는 물론 빈자리를 성공적으로 메우면서 오히려 더 컴팩트해졌고요. 그러면서 더 단단한 느낌까지 줍니다. 지난 시즌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들 대거 지켰죠.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수비 라인과 골키퍼 라인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은 올 시즌 변수 없이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울산 입장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준우승 징크스까지 넘었잖아요. 분명 2연패를 기대할 만한 틀을 맞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외국인 선수 적응이라든지 22세 문제, 최전방 유형 부족 등 요소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전력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울산 스쿼드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